이경훈입니다. 이번 파트가 실전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실제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해보려면 창업 단계에 있는 회사라면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 뭐를 어떻게 써야 할까? 이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를 조금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어떤 행동을 하면 다 그 데이터를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어떤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무조건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을 뿌리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해줄 것 같은 고객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뿌렸는데 가장 반응률이 높을 때가 그 마케팅의 효과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왜? 비용은 제일 적게 썼는데 효과는 제일 크게 났으니까. 그러려면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리미리 묶어둬야 됩니다. 묶어두는 작업을 먼저 평소에 해 두셔야만 진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하거나 어떤 세일즈를 하려고 할 때 그 맞는 대상에게만 최소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 있는 광고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케팅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저 중앙 중심을 향해서 아래쪽에서부터 1단계를 제가 그려놨어요. 왜? 베이스를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베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고객들이 우연이라도 우리 사이트, 우리 홈페이지, 우리 쇼핑몰에 들어오면 한 번이라도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혹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낚싯대를 들이올 수 있도록 가둬놓는 역할을 먼저 장치를 하셔야 돼요. 가두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 번 들어왔던 사람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거든요. 딱 한 번이라도 들어온 사람들을 묶어놓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거래들을 뭐 몇백만 건을 분석을 해보면 한 번 들어와서 바로 구매를 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한 5번, 6번, 심지어는 한 7번 정도를 방문을 해야지 비로소 구매 전환이나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분이 계시면 그분을 무조건 우리가 리스트를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전달할 수 있는 DB를 만들어 놓고서 내보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들어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정말 이렇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한 번쯤 사고 싶은 그런 제품을 잘 진열해 놓은 어떤 게 쇼핑몰이라든가 한 번이라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벤트, 뭐 랜딩 페이지라고 그래 보통 그런 것들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쪽에 사람들을 모아오든가 한 번이라도 우리 쪽을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 그리고 그 방문했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누가 들어왔었는지 데이터베이스로 남겨놓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구축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렇게 1단계를 해놓고 나서 우리 이런 장사해요. 이런 홈페이지 갖고 있어요라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일상적으로 알리셔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돈을 안 들이는 게 좋겠죠. 돈이 충분하다면요 얼마든지 광고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 알릴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마케팅 예산이 뭐 넘쳐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돈을 좀 덜 들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템을 취급해요 라는 걸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려면 뭐 블로그라든가 밴드, 카페 혹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만든 서비스는 아니지만 다른 그 플랫폼사들이 광고 수익을 목표로 혹은 자신들의 컨텐츠를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한테 편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툴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의 컨텐츠를 이용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역할 중 하나가 저게 지금 그래프에는 안 그려져 있는데 카카오의 그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단톡방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그 카카오 친구를 맺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초대를 해서라도 동일한 그룹에다 묶어놓는 거를 얘기하지만 오픈 채팅방은 굳이 친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카카오 친구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오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들어온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곳을 오픈 채팅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새로운 그 모바일 그 관심사 베이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굉장히 좋은 툴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표에는 빠져 있지만 꼭 하나 취급하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관심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막 우리 콘텐츠에 와가지고 막 좋아요 남겨주고 댓글 붙여주고 자기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일수록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혹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아놓아야 됩니다. 우리 컨텐츠를 좋아요한 사람들, 댓글을 붙여주면서 막 공유를 해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올리는 그 광고 게시물에 뭐 반응을 해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로열티,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진짜 우리가 뭔가 그 세일즈를 원한다든가 어떤 액션, 전환이라고 그래요. 전환 행동을 원할 때 비로소 그 모아놓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메시지, 적합한 컨텐츠를 뿌려가지고 효과를 올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펼쳐놨던 장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어. 이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고 저 사람들은 저걸 좋아했어. 따라서 저 사람들한테는 저런 광고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라고 다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맞춤식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떤 채널들을 쓰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말할 것도 없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어요. 우리 서비스에서. 그리고 그걸 모두 추적해가지고 그 추적된 데이터에 따라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 툴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뭐 구글은 리타겟팅 잠재 고객이라고 부르고요. 페이스북은 리마케팅 맞춤 타겟이라고 부르고요. 카카오는 광고를 뿌렸을 때 반응을 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광고 반응 타겟이라고도 하고요. 또 네이버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블레드라는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 타겟 광고를 내놓고 광고주분들께서 찾고 싶은 분들을 그동안 저희 서비스에서 와서 뭐 수많은 분들이 했던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맞춤식으로 그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타겟 광고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항상 좀 익히고 배우시는 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페이스북도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 이런 고객들의 행동을 그 온라인 혹은 웹 혹은 모바일 앱에서 발생되는 행동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각 그 업체마다 더 뭐 장단점들이 있는데 잘 좀 공부를 해서 좀 알아보시고 우리 고객들이 어느 채널에서 어떤 플랫폼에서 주로 움직이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우리는 어떤 그 추적 코드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을 잡아낼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까 평상시에 움직이는 걸 잡을 때 우리가 쓰는 툴이 그 SNS 플랫폼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는 자기가 어떤 컨텐츠 채널을 만들어 놓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곧 우리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자들 잡아낼 수 있고요. 혹은 또 우리랑 경쟁사가 있다 그러면 경쟁사 사이트에 가가지고 늘 뭔가를 검색하고 뭐 채널에서 이렇게 뭐 재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더 우리 쪽 아이템에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글은 그 구글 애즈, 구글 광고라는 데 가보면 도구 메뉴 중에 잠재 고객 관리자라는 메뉴를 줘요. 그럼 그 메뉴를 이용해가지고 그 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아이템에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차곡차곡 평상시에 모아놓을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함께 움직이는 광고 시스템을 갖고 있고 페이스북 안에서 게시물들, 포스트를 보여줬을 때 좋아요를 하는지 공유를 하는지 반응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반응도에 따라서 묶음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카카오 역시도 그 오픈 채팅방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심사가 똑같은 좀 유사한 사람들끼리 공동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와서 대화와 정보를 나누는 사람들을 꾸준히 묶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툴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들을 평상시에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필요한 시점에 광고를 내보낼 때 꼭 필요한 사람들, 그게 꼭 적절한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게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그 플랫폼들이 올해 2020년에 어떤 변화와 그 새로운 기능들을 내놨는지를 잠깐 좀 살펴봐 드릴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 그 5월 달에 페이스북 샵이 새롭게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도 페이스북의 그 브랜드 페이지라고 그래요. 브랜드가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자기의 아이템이나 혹은 상품이나 제품을 홍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샵이라는 탭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새로 개비를 했습니다. 특히 8월 달 이후로
상거래 관리자라는 커머스 매니저를 새로 내놓으면서 제품을 카탈로그로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제품을 샵에다가 전시함과 동시에 인스타그램 계정, 비즈니스 계정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보니까 거기다가 페이스북 샵에 있는 그 제품들을 태그를 붙여가지고 장바구니 모양의 그 아이콘을 누르면 그 인스타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 귀걸이면 귀걸이는 뭐, 귀걸이 이름은 뭐,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걸 클릭하면 페이스북 샵으로 먼저 넘겨온 다음에 페이스북 샵에서 만약 외부 자사몰과 연동이 돼 있으면 자사몰로 넘어가 가지고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직접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안에서 송금 결제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취급하는 우리 자사몰로 거의 한 2터치, 3터치 3번 정도 터치하면 바로 구매 버튼이 나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점점 더 편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8월 이후로 그 샵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페이스북 자체 서비스는 이런 커머스 기능보다는 그 그룹 기능,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룹 내에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서로 뭐 멘토링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페이지에다가는 예전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룹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그룹의 관리자가 허용만 해주면 페이지도 그룹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케팅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개인 소통과 이 비즈니스 거래가 명백하게 분리됩니다. 이게 2021년에는 더 심해질 거고요. 개인용으로 쓰던 페이스북의 계정 접속 상태에서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늘 뭔가 예전에 됐었는데 안 된다 그러시면 따따따 페이스북.com이라고 돼 있던 그 주소를 바꾸셔야 돼요. 비즈니스 페이스북.com으로. 그러면 블루, 파란색으로 돼 있던 이 뭐죠? 이 배너 그 색깔들이 쥐색이나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만 안 보이는 샵이 보이고 비즈니스 커머스 관련된 메뉴들이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개인용으로 쓰는 페이스북과 비즈니스용으로 쓰는 페이스북이 엄격하게 구분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지 내년도에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이 자체적으로 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이 본점이에요. 그래서 본점에다가 샵을 개설을 하고 거기다가 제품 등록을 카탈로그라는 형태로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꺼내다가 일종의 그 로드샵이라고 해야 되나? 길거리에다가 사람들 다니는 데다가 이렇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인스타그램이 대신하고 있어요.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다시피 인스타그램 초기 화면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이쁘고 하는 것들을 쫙 펼쳐줍니다. 뭐 5개, 막 9개, 막 10개씩 스크롤 하면 계속해서 메뉴 중에 잘 보시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저렇게 쇼핑백 모양이 붙어 있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툭 건드려 보시면요. 그 사진 한 장으로 선택이 돼서 들어가면서 그 사진 한 장에 붙어 있는 그 상품들 그리고 상품명과 그거에 대한 가격표가 쭉 떠요. 그걸 하나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맨 그 지금 화면에 오른쪽 화면 이 맛있어 보이는 저 생선 쪽에 그 보시면 생선 이름하고 가격표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보기라는 게 있죠. 저 웹사이트에서 보기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냐? 우리 자사몰 쇼핑몰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터치, 2터치, 3터치 딱 넘어오면 거기서 구매 버튼이 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샵 기능이 무척 강화됐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저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그 송금 결제가 끝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이 이제는 이거 열어보시면 지난주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저기 그 화면에는 제 얼굴 아래쪽에 보시면 제 얼굴 앞에 하트 무늬가 있었죠. 이 하트 무늬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내가 할 때 내 계정에 어떤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했거나 뭐 댓글을 붙여왔거나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쭉 일목요연하게 보는 공간이었거든요. 저 하트 무늬가 바뀌었어요. 지금 가보시면 저 하트 무늬는 전체 메뉴의 상단 쪽으로 올라갔고요. 저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쇼핑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쇼핑백 버튼을 누르면 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인스타그램의 샵,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 샵이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의 샵인 거죠. 그쪽을 먼저 추천해서 보여주고요. 또 그 MD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이런 샵은 가보면 해요라고 자기들이 추천 샵을 보여줘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인스타그램이 예전 같으면 이제 관심사 베이스로 뭔가를 찾아보던 공간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상품을 샵에서 구경하고 사는 그 커머스 플랫폼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은 2021년에 더 심해질 거고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거의 대표적으로 아예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상품을 파는 그런 커머스 채널로 거의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커머스 채널인 경우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산 물건이 그 게시물에서 그 처음에 비롯된 거라면 그 게시물을 좀 더 많이 확산시키고 전파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물건도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좀 약했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그 공유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도 공유 기능이 많이 지금 그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저렇게 내 태그가 달려있는 쇼핑 태그가 달려있는 게시물을 좀 더 여러 군데다 확산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더보기 점 3개의 아이콘을 그 열어가지고 공유하기를 눌러서 저렇게 카톡으로도 날릴 수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날릴 수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 커머스 활용도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만 그 게시물을 남겨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들, 특히 카카오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파의 도구로 인스타그램을 쓰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조언 왜 드리냐면 이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국민 메신저로 자리를 잡으면서 워낙 일상적인 툴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카카오에 톡을 접속을 하시면 그거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지금 150가지가 넘습니다. 뭐 카카오티, 카카오 쇼핑하기, 선물하기, 뭐 스타일, 뭐 할 것 없이. 그리고 거의 그 절반 가까이가 다 쇼핑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카카오 메시지를 이용한 그런 그 전파, 메시지를 이용한 광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극성을 가지고 새로 좀 연구하시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여러분이 우리 물건이나 우리 아이템을 홍보를 하고 싶거든,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사진 한 장만 달랑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진실되게 진정성과 그 다음에 본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드실 때 확산과 그 다음에 이 설득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잘 못하세요. 그렇게 많은 지금 장악력을 갖고 있는 툴임에도. 왜? 자기 얼굴 공개하는 거 쉽지 않아서, 또 편집하는 거 힘들어서,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워낙 이미 찾으면 없는 정보가 없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유튜브들을 못하고 계시는데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 라방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를 막 편집을 하고 하려면 웬만한 그 실력과 그 훈련이 없이는 뭐 10분 만드는데 거의 막 10시간 걸려요. 거짓말은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냥 줌으로 혹은 유튜브 라이브로 혹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인스타 라이브로 그냥 어떻게 해요? 바로 방송해버립니다. 저 이런 물건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어떤 제품이 어떤 특성이 좋고요. 제가 입어보니까 어떻게 편하고요. 지금 여러분 한번 가끔가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유튜브 쪽에 보시는 분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다는 걸 한번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도 거의 전체 영상 소비의 상당 부분이 라이브에서 발생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특히 네이버, 카카오 할 거 없이 그 홈쇼핑으로, 그다음 TV 홈쇼핑으로 했던 그 물건 쇼핑들이 거의 지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포털에서 혹은 그 모바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카카오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그 카카오 라이브를, 커머스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건 정도씩 거의 조금 괜찮은 물건 올리면 한 방송에서 1시간 정도를 하는데 1억씩 팔립니다. 1억씩. 보통 톡딜을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한 4, 5천 정도를 파는 걸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들도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나 내가 취급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 때 자기 그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고 파는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내년도에 더 심해질 거예요. 더 강해질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 해보고 싶었는데 뭐 편집이 어려워서 남들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서 이래서 못했던 분들이면 라이브 꼭 좀 도전해 보시고요. 특히 그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뭐 이렇게 설명하듯이 코칭하듯이 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줌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따로 보여주진 않았지만요. 올해 초에 1월 초에 우리나라의 줌 클라이언트를 스마트폰에다가 장착해 놓고 쓰던 분들의 숫자가요.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700만이 넘어요. 3만 명밖에 안 되던 게 불과 10개월이 안 돼서 700만이 쓰는 툴로 바뀐 거예요. 앞으로도 올해 그 10월, 12, 뭐 11, 12월까지 3개월치를 더 합하면 아마 제 생각에 줌은 국내 사용자가 그 폰에서만 사용자가 거의 1,000만에 이를 거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뜨는 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많은 그 이 고객들 혹은 소비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브를 하는 수단 채널들은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고객들과 만나기에 더 편하고 좋은 툴로 이 라이브 쪽에 도전하시라는 얘기를 2021년도에 새로운 미션으로 드리면서 이번 3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